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득 박사입니다. 오늘부터 화식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식전은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 130권의 129번째인데 경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추악한 사회상을 고발함과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처방전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남겨진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라고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침입하여 백성들의 이익을 빼앗은 황제를 가장 졸렬한 지도자라고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황제를 비방한 방서로 낙인이 찍혀서 자유롭게 읽을 수 없는 금서로 지정되어 오랜 세월을 어둠 속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화식전은 단순한 경제 문제의 해결에 머물지 않고 정치와 국방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다듬어서 나라는 부국 강병을 이루고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조선 중기에는 왕과 선비들의 필독서였습니다. 화식전의 원리를 이해하여 가장 난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바라면서 원전에 기초한 교양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화식전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큰 글자는 원전이고 작은 글자는 해설과 주석을 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식이란 재화를 증식시킨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욱 크게 재산을 불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사회적 선, 공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생민이 가장 우선인데 생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식화가 중요하며 식화가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화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록인 논어의 선진편에 공자가 화식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자 중에 가난하였던 안회는 늘 쌀 항아리가 비어 있었지만 학문에 정진하여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찬한 반면 자공은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상이 자주 맞아떨어져 부자가 되었다고 다소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원전에는 해야, 기, 서, 호, 루공, 사는 자공을 말합니다. 불수명이 화식은 억즉 루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자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책임은 왕에게 있다고 하였죠. 환과고독이라고 하는 늙은 호랍이 늙은 과부, 부모 없는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들은 왕이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개인의 경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경제의 자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조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경제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원리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가난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극복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떨쳐 일어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화식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생민, 식화, 화식 이렇게 3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고는 벌초생민, 식화유선이다 이렇게 말했고 마원전에는 부민지본, 제어, 식화, 식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노자왈, 지치지극, 인국상망, 개구지성 상문, 민, 각감기식, 미기복, 안기속, 낚기어, 진호사, 불상왕래. 해석하자면 노자가 말하기를 노자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하면 이웃 나라를 마주보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사는 백성들이 자신의 음식을 달게 먹고 자기의 의복을 아름답다고 여기며 자기의 풍속에 만족하고 자기 일을 즐기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것들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의복, 더 살기 좋은 풍속, 더 좋은 직업 등을 찾아서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룡차 위무만근세 도민이목즉 기무행이 태사공활 부신농이전 오부지 지약 시서소술 우하 이래 이목 욕극성 색지호 구욕궁 주한지미 신안일락 이심과긍세 능지영 사숙지 전민구이 수 호소리 묘론 종불능화. 해석하자면 그러나 노자의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죠. 근세에 들어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자의 이론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태사공은 신농 이전의 사실은 알지 못하나 시서에 기록된 시경과 서경에 기록된 우하시대 이래로 사람들의 눈과 귀는 지극히 좋은 소리와 색을 좋아하고 입은 좋은 사료를 먹여 기른 맛이 좋은 고기를 좋아하며 몸은 안일함을 즐거이하고 마음은 권력과 재능의 영광스러움을 과시하려 하고 이러한 풍습이 백성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물들어 있는데 한쪽만 보는 애꾸는 이론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한다 해도 결국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사마천은 백성들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황제와 관리들의 임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 떠나는 현상을 보면서 사마천의 탁월한 현상 분석력이 돋보입니다.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의 욕구는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최대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창의력이며 창의력이 결핍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가 가난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마천의 주장보다 더 충분한 이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자의 주장은 550년 동안 전란에 찌든 백성들에게 담비와 같은 것이었죠. 오로지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일터에서 스스로 일하며 먹고 입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두 손을 들어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자의 사상은 백성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먹고 싶고 듣고 싶고 입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죠. 학자들은 괴상한 이론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황제도 괴상한 가짜 이론인 묘론을 받아들여 어거지로 백성을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뜻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민초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63년 12월 16일 한국노동청과 독일 탄광협회 간의 협정에 따라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는데 무려 4만 6천여 명이 지원하였습니다. 3년 계약으로 파독되는 독일로 가는 광부들에게 매월 160달러라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었기에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보낼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릴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1966년부터 독일 마인츠 대학의 의사였던 이수길 박사의 주선으로 간호사 파독이 시작되어 1976년까지 약 1만 226명의 간호 인력이 독일에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서 고국에 송금함으로써 돈 가뭄에 고생하던 가족들에게 단비가 되었습니다. 월남의 정글을 누볐고 중동의 열사의 땅에서 일한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의 산업발전의 기초를 다졌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기사라고 하는 선장, 1, 2, 3등 항해사, 기관사와 부원들이 세계의 바다를 누비면서 벌어들인 외화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이역만리로 나선 여정이었죠.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발전한 지금의 시점에서 반추하면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역사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담보하였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요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정치가 원만하게 작동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는 후진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정작 우리 자식들은 직업이 없는 학력 높은 건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음칼을 들고 다니며 기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리는 뷰티 산업을 보십시오. 세계를 주도하는 한류의 행진을 보십시오. 세계 강국들과 맞짱을 뜨는 스포츠를 보십시오. 세계 유수 대학에서 재능을 떨치는 인재들을 보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사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흰색을 좋아하는 백이 민족으로서 역동보다는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았으며 나라의 꽃도 은은함을 자랑하는 무궁화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흰색, 백색은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고 신성시하였던 태극기가 소녀들의 치마로 등장하고 태극기를 머리나 어깨에 휘감고 들썩이면서 자정을 훌쩍 넘기면서 응원하였던 젊은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자조의 분위기가 무엇이든지 하면 되고 더욱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 남들이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만끽한 적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시골 장날, 파출소 앞을 지나갈 때 미리 의관을 정제하였던 시골 노인들의 모습이 저희 눈에도 선하게 남아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루갈 수가 있었을까요? 독재와 억압으로 얼룩진 시절도 있었지만 민족의 한이었던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살아보자는 목표 하나로 매진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개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각계각 분야에서 필사의 노력을 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가난이라는 가장 저차원의 생리적 욕구가 해소되기 시작하자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성공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5천 이후 2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목적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특정 집단의 이해 여부에 기초하여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무도한 일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적 소속 집단의 이론에 함몰된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쏙 빼버리고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주장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유를 뺀 자리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치 이념을 고려하자면 인민과 사회 두 가지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